자, 다시 말하면 이 민권은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자는 겁니까? 나라의. 그래, 백성의 힘을 강화시키자는 거야. 자,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확인했던 거는 거기는 왕이 있나 없나? 미국에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을 뿐이지. 대통령 왕이 아니거든. 요새 그거니 공화정 한다고 독립협회가 맞아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했던 것 때문에. 그래, 맞아요. 봤구나 벌써 쌤 동영상. 봤나? 안 봤어요. 독립협회가 안 봤어요. 자, 독립협회는 그렇게 막 맞아요. 그 독립협회가 해산된 계기는 그건데, 그 서재필은 미국이란 나라를 갖다가 보고 온 뒤에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나라는 왕도 없어요.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왕 아닙니다. 알겠어요? 너네 왕과 대통령 차이점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줬잖아, 맞지? 왕은 죽도록 왕과 사는 거고, 대통령은 임기가 있다고. 그거는 절대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에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왕도 없는데도 저렇게 강대국이야. 물론 이렇게 최강대국은 아니었어. 아니, 영국입니다. 자, 그런 나라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충분히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봤던 거야. 대신 누가 강해져야 돼?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백성들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라고 봤던 게 바로 서재필이었던 거고. 서재필. 그래서 민권운동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자는 거야, 이거. 그래, 백성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거가 진정한 강대국이고, 이게 이제 민주국가다 봤던 게 서재필입니다. 현대국가의 개념이 이거거든요. 민권운동.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의회 설립 운동을 벌여나가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의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의회. 자,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자, 만민공동회가 처음에는 그냥 독립관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였는데, 토론회, 적어놨습니다, 위에. 토론회인데 이게 커져가지고 뭐가 된 거야? 커져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만민공동회에 돼요. 만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가고, 얘들아, 발전해 나가고, 이 만민공동회는 실제로 서울에서 있잖아. 한 번 할 때마다 2,000명, 3,000명씩 모였어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얼마였게? 그 당시 서울 인구가 서울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그때는 5만 명도 안 되는 시절이었다고. 되게 그 당시에 2,000명, 3,000명이면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그것도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토론회라든가 정치의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막상 이런 거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알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단상에 서가지고 말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우리한테는 이런 DNA가 원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당시에 이 연설을 잘해가지고 인기 스타 당연히 맞잖아. 너네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인기 얻는 사람들 반드시 나오게 되잖아. 안 그래? 하동성은 왠지 인기 얻을 것 같다. 사람들 많은 데서 인기 얻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를 잘해가지고, 토론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 스타가 누구였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에서 스타가 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지난해 살짝 얘기했는데. 서재필. 서재필은 이 사람은 학생 아니라고. 이 당시 서재필이 이완용은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고 독립협회 운영위원회이고, 이 당시 학생 신분으로 여기 서가지고 단상에서 연설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개화의 필요성,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막 연설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스타가 된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됐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야. 이게 역사는 그냥 이승만 뜬금없이 배우면 되게 재미없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완용은 언제 처음 등장했니? 내가 얘기할 때? 에이, 유경공원 얘기할 때 처음 등장했잖아. 그래, 유경공원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서 배웠던 영어 배웠던 그 학생이 이완용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아간파천을 주도하면서 이제 정치적 스타가 되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이 사람은 만민공동회에서 토론했던 사람이라고.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라고. 알겠습니까? 만민공동회 나중에 해산되고 난 뒤에 이승만은 나중에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알겠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도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알다시피 만민공동회는 나중에 이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에 관료들도 참석해요. 이해됩니까? 관료들. 딴 거 없습니다. 만민공동회에 누가 참여한 거라고? 정부 관료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관민 공동회의가 된 거예요. 공동회. 너네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만민공동회는 뭐고 관민공동회는 뭐예요? 막 자꾸 물어보는데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만민공동회에 관료들이 참석하니까 그냥 이 민과 그 다음에 관료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 토론회가 된 거죠. 관민공동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 비판도 막 합니다. 알겠어요?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학급회의에 참여했는데, 담임쌤이 학급회의에 참여했는데, 뒤에서 보면 좋잖아요. 근데 담임쌤은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게 뻘쭘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 백성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나 이제 역사를 갖다가 공부할 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지. 얘들아. 이렇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해 나왔을까? 3.1운동. 3.1운동이 일본에서 짓밟혔지만, 나중에 이거 다시 60만세 운동도 있었지만, 그거 이후에 다시 4.19 혁명. 4.19 혁명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러면 촛불 집회. 나는 있잖아. 나 촛불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서양이라 생각하잖아.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제는. 촛불 집회를 보고 우리나라가 이미 민주주의 수준은요, 서양을 넘어섰다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과거에 계속 우리가 서양을 배워야 되고, 쟤네들의 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정치의식, 우리 되게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정치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비판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촛불 집회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는 서양을 뛰어넘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거 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100만 명이 모였잖아. 너네 박근혜 탄핵 집회할 때 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갔다 왔고. 그거 열렸을 때 거기서 무슨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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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그래, 거기에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그 애기들도 참여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근데 그렇게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알겠어. 이상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이제는 서양을 뛰어넘었다 생각해요, 나는.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대한민국이야. 여기서부터 우리 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거라고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보입니까? 이거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민공동회가 열려가지고 얘들아, 심지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를 결의하게 되냐면, 자, 백성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의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들아 만들어 달라고 되게 요구하거든요. 이거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을까 안 들어? 일단 이제 대한제국이거든, 이 당시에 바뀌어가지고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고종 때 이 어떤 백성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잘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용해줘요. 그게 바로 헌의 6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헌의 6조.
알겠습니까? 헌의 6조를 갖다가 결의하게 돼. 자, 이게 뭐냐면 이 만민공동회에서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들,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갖다가 정부도 수용해줘요. 그걸 포함한 게 헌의 6조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의회가 생길 뻔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중추원 강제라 불러요. 중추원. 이 중추원은 원래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왕의 자문기구 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의회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고종도 이거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뭔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떤 만민공동회라든가 개혁 세력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그때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있었고 그 보수 세력이 이걸 갖다가 모함했던 사건, 이 개혁을 반대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건 나중에 결국에는 공화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익명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서. 말이 됩니까? 난 고종도 되게 좀 얼빵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 이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익명이에요. 익명. 이름도 없는 그런 어떤 이 편지를 보고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오해하고 나중에 탄압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해산시키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1898년 어디가 정리지? 적을 데가 없다. 1898년에 고종이 이제 해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 결국 공화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함을 받고 고종이 빡 떨죠. 오케이. 막 돌아가지고 얘들은 안 되겠구나. 해산시켜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고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만민공동회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걸 갖다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항이 심했었죠. 그래도 고종은 마음이 떠났어요. 예? 황국협회라고 하는 걸 공언해가지고 황국협회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황국협회는 뭐냐면 얘들아, 약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부대. 우리 저 촛불 집회 열리고 이랬을 때 막 태극기 부대 있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국협회는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약간 정부 산하기구 같은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정부가 만든 조직망이에요, 이게 보부상들은 사실 이게 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해상공국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공국이 뭐냐면 이제 청나라 상인이라든가 일본 상인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상권을 침탈해 가니까 그걸 갖다가 보호해 주겠다고 만든 게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이거 보부상단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거죠.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거의 정부 조직처럼 변해가지고 사실 이 보부상은 넌 알다시피 짐 들고 막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지방을 감시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정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협회는 일종의 정부 조직에 해당됩니다. 정부 산하 조직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독립협회를 갖다가 해산시켜버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98년에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알겠습니까? 여튼 우리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어떤 민권운동을 갖다가 신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설명해야 되는데 대한제국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은 결국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나요? 대한제국이 우리가 설명할 거는 많진 않은데 배경 정도만 해볼까? 다음에 하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한제국은 다음 시간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나요? 일단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한 몇 분 남았지? 한 5분 남았는데, 오케이, 5분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협회 대한제국을 같이 보는 걸로.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자가격리 계속 하시고 힘내시고 10반은 안녕. 나가도 됩니다. 안녕.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찍어놨지만. 안녕.